펍 가고 있네. 네, 안녕하세요. 지난번에 그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을 때 이제 상속 포기, 한정 승인 뭐 이에 관한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요. 거기에 조금 더 포함시켰으면 좋았을 법한 뭐 한 가지 내용, 간단한 내용입니다.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 그 돌아가신 분, 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망보험금 이 부분을 상속을 포기한 그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에 관한 문제입니다. 결론은 받을 수 있습니다.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뭐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요. 어, 일단 뭐 그런 거죠. 보험 계약에 있어가지고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. 등장인물이 보험 계약자, 그다음 피보험자, 그다음에 보험 수익자. 요거는 이제 계약한 사람이죠. 실제로 보험료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고, 피보험자는 이제 그 보험이 목적이 된 사람이죠. 보험의 목적. 그 사망보험에 있어서는 사망이죠.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사망이다. 사망하시면 보험금이 지급 개시되는 그런 분, 이제 담보된 분이죠. 그 다음에 보험 수익자. 이분은 어떤 분이냐? 보험금. 요 분이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을 분. 그분이 이제 보험 수익자가 된다라는 거죠. 이 세 당사자가 있습니다. 보험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같을 수도 있고요. 보험 계약자와 보험 수익자가 같을 수도 있고, 사망보험이 아니면은 피보험자, 보험 계약자, 보험 수익자가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. 그죠? 뭐 실손보험 가입했다. 우리 요즘 다들 갖고 있는. 자기가 가입하고 자기가 병원 가가지고 의료비 지출하면은 뭐 실손에 대해서 자기가 돈을 받는 거죠.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죠. 근데 여러 사람이 받기 달리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. 보험 수익자 지정하는 방식은 이제 통상 두 가지죠. 특정인으로 일단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. 특정인. 왜 이렇게 흔들리냐? 특정인으로 이제 뭐 특정인 홍길동, 이분이 사망하시면 특정인 홍길동이한테 줘라라고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계약할 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. 계약 중이라도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. 보험회사 콜센터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. 그 특정인으로 지정을 안 하면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통상 이제 법정 상속인 이렇게 하죠. 법정 상속인. 뭐 사망하면 본인은 없으니까 이제 법정 상속인한테 지급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계약이 아마 지금 이런 보험 계약 체결된 게 있다면 한번 보험증권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. 아니면 그 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든 아니면은 보험 계약 당시에 받았던 그 이메일, 그게 이제 보험증권 요즘 이메일로 거의 받으니까 근데 확인해 보시면은 보험 수익자가 누군가, 법정 상속인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. 특정인으로 지정을 잘 안 하죠, 그냥.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돼 있다고 보고, 이렇게 됐을 때 법정 상속인이 이제 이분이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이 피보험자가 뭐 아버지라고 합시다. 아버지. 그리고 아들이 있어요. 아들이 있다. 그 아버지가 피보험자로 이제 돌아가셨다. 아버지가 돌아가셨다. 근데 아버지가 생전에 이 빚밖에 없었다. 그러면 어떻게 해요? 아들은 상속 포기를 하겠죠. 상속을 포기해버렸어. 상속을 포기하니까 이때 법정 상속인한테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보험사이죠.
보험사에서 아들한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법정 상속인인 아들이 상속을 포기해버렸어. 그 상속을 포기해버렸다. 그러면 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? 이 사람이 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느냐? 상속은 포기하고. 그 문제죠. 이 보험사에서 이 보험계약상에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, 이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사망보험금을 당연히 지급하겠죠. 지급하는데 그 보험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이라는 것은 이 상속을 그 사망 당시, 그러니까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 법정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주겠다는 거예요. 이 돈을, 사망보험금이라는 이 돈을 이분이 돌아가시니까 이쪽 상속 재산에 편입됐다가 상속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망 당시에 상속인, 법정 상속인의 지위에 있던 사람한테 바로 지급하는 거죠. 이 사람 돈이란 말이에요, 원래. 이 사람 돈. 이런 것이죠. 자, 상속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뒤에 할 수 있는 거죠. 상속 개시 전에 나는 미리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상속 개시 당시에는 항상 이 사람은 법적으로 법정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. 그 지위에 있는 거죠. 이 사람한테 바로 지급하겠다는 거예요. 근데 지레 이거 마이너스 채무가 많으니까 상속을 포기하면서 이거를 있더라도 뭐 되겠어 하고 이제 청구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.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. 챙겨 드세요. 다 줘야 됩니다. 다 줘야 된다. 18례 입장도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. 그래서 혹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꼭 챙겨 가시라 이런 말씀드립니다.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. 이게 빚만 있는 분이 어떻게 이제 보험을 유지해서 그렇게 보험 가입을 하고 그렇게 유지를 할 수가 있느냐. 그 환급금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, 있는 보험 상품이라면 대부분 조금이라도 있겠죠. 그런 부분들이라면 이 채권자가 이미 압류해서 전부 명령을 받든지 뭐 어떤 식으로든 집행을 하지 않았겠냐, 가져가지 않았겠냐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하실 수가 있는데, 계약자가 이 사람이고 피보험자만 이 사람이고 수익자도 아들이다. 그죠? 계약자 겸 수익자다. 이 사람은 단지 피보험자다. 그죠? 그럼 이 사람이 계약하고 이 사람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해지 환급금도 당연히 이 사람이 갖고 오는 거죠. 이 사람은 목숨만 담보된 거죠. 피보험자. 그러니까 아무나 피보험자가 될 수는 없어요. 물론 계약자가 딴 사람인데 피보험자가 아무나 뭐 지나가는 사람 뭐 내 친구 누구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. 특정한 인적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그게 이제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죠. 그래서 아들이 계약자 겸 수익자고 아버지가 피보험자다. 이런 계약들은 많이 실제로 존재합니다. 그 단순한 이제 생명보험이 아니고 그 생전에 어떤 그런 질병이라든지 뭐 상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사망 시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그런 것들이 뭐 혼재해 있다 보니까 그런 목적으로 가입을 해놨다가 아버지가 사망을 했다, 피보험자가 사망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수익자가 자신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.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